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풀이를 했던 장면이 나와 있죠? 제가 카톡과 유튜브 댓글과 웨일온 댓글에 달았던 그 부분을 보면서 한 번 더 체크해야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내용은 요거 후에 진행해 볼게요. 3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17번에 니은, 니은 이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한 것은 왕수인과 비교점을 찾기 위해서 4단에 멈추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덕까지는 포함시키기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듣다가 혹시나 싶어서 주희의 원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출제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타당하겠다라는 제 판단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결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옳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의의 원문에 어디까지 나왔고 그것을 이 출제자가 어디까지 해석을 했느냐를 여러분이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찾아보니 심통성정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심의 구성요소인 성은 순선하고 그 다음에 정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가 순선하다는 의미에서 성을 사덕이라고 비유를 하고 사단을 정으로 비유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위의 원문에 확인된 사실이고요. 출제자는 여기에서 심통성정과 사덕, 사단의 비유를 묶어서 같은 구조로 나왔죠. 그죠? 마음이 성과 정을 포괄한다는 거나 주지한다는 거나 마음이 거기에 비유되는 사덕과 사단을 모두 포괄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틀 구조 속에 넣고 해석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되겠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니은을 정당한 것으로 봤을 때 모범 답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1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건 우리가 이견이 없고요.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다음 18번의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놓고 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꺼내줬어요. 그거 잘못됐죠, 그죠? 네. 설명에 따라서 어린이 되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놀라가지고 모범 답안을 봤더니 역시나 모범 답안도 얼로 체크되어 있네요. 제가 말 실수 잘못을 했습니다. 정으로 보면 안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다음 19번의 부분입니다. 19번의 부분. 디귿을 진울이죠. 습기가 있으면 선정의 지혜를 닦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선정과 지혜 이 부분인데요. 출제자의 의도는 습기, 나쁜 습관, 오래된 잘못된 습관, 악업, 선업으로 했을 때 악업이 있으면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진울이 이야기했던 정해 쌍수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존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존중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딴지라기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섭기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하여 제가 이 선정과 지혜 부분에 대한 표현이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갔을 때 모음 답안의 선택은 기억 리얼로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불교에 대한 이해에서 약간의 이해 차이가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것이 포함된다고 봐요. 답에는 모든 답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서 기억, 디귿, 리얼을 선택하는 쪽입니다만 출제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니 이 부분이 빠진다라고 출제자는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에 대한 정정, 확인 부분을 해당 부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6분 걸렸네요. 시간보다 예상보다 많이 걸렸네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올해 21학년도 3월 고3 윤리와 사상 문제지 부분입니다. 지금 고3 부분을 푸는 이유 알죠? 그죠? 우리가 사회사상 문제 기출을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작년 문제지로는 2학년 문제지로는 사회사상 부분을 좀 터치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올해 윤리와 사상 전 부분에 대해서 매월 출제되었던 지금 문제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편지 형식 기억해 주시고요. 종종 나온다는 그 부분, 절개 쓰인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영역 부분은 고대 동양 사상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봐보면, 그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물의 본성에서 본성의 성자가 이렇게 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 주는 셈이에요. 그러면 얼른 돌아가세요. 동양 고대 사상가 중에 본성의 이야기를 툭 던졌던 사람이 누굴까? 주위라 그러면 안 되죠? 왕순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근대의 사람들이죠. 그죠? 네. 추측해보세요. 누굴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보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바꾸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힌트 좋네요. 본성의 이야기를 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다. 누굽니까? 네, 맹자입니다. 그러면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막 떠올려 보세요. 1번 예를 배우고 몸에 익혀 악한 본성을 교정해 나간다. 익숙하죠? 네 자를 줄이면 뭐예요? 순자의 화성기위입니다. 순자의 내용을 기억 못하더라도 본성이 악하다 이러면 예문하고 틀렸죠, 그죠? 예, 아닙니다. 다음, 해탈에 이르기 위해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푼다. 해탈, 용어, 탐욕, 용어, 집착, 용어, 자비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교입니다. 그죠? 여기에 연기, 사성제, 팔정도까지 나오면 확 드러날 텐데요. 스까몬입니다.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반복하여 올곧은 기계를 도덕적 기계를 기른다.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의로운 일을 반복하여 습관하여 의를 기른다. 한자를 알면 좋겠죠. 의 나왔습니다. 오호, 맹자에게서 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올곧은 도덕적 기계, 사자성어로 호연지기입니다. 예, 맹자임을 알 수 있게 두 가지 역시 힌트를 줬네요. 요게 맞죠? 그죠? 네. 그럼 4번 누굴까? 문명의 편리를 거부하고 어떠한 인의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해서 좋은 표현은 인의도 없는 삶, 무위자연이죠. 말 바꾸면.
다음에 소박한 삶입니다. 그러면 도가 이겼다를 알 수 있고요. 이 표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노자 도덕경 80장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주 많이 억지로 타지 않는 거예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침략하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문명은 시대에 따라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거부하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일부러 일삼아서 억지로 사용하거나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쓰지 말자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문과 관계없고요. 5번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고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좋은 표현은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기억나는 사람? 네. 장자의 소요 또는 소요유라고 표현되는 한자의 번역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냐 하면 한자 좌망이 있습니다. 맹자의 도가 사상사에서 업적은 노자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않았던 왜 윤희를 할까? 윤희의 원인을 분석한 데 있습니다. 그게 좌망이었고 심재였고 재물이었습니다. 말 줄이면 분별지라는 거예요. 일부러 일삼아 억지로 차별하는 의식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고 이렇게 풀이를 한자를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문과 관계없습니다. 그죠?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이번엔 영역은 고대 서양 사상입니다. 형태는 예문과 갑을 흔한 많이 접한 양식이고요. 그러면 고대 사상과 갑을의 관점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 딱 제시를 잘해줬네요. 덕은 곧 지식이다. 무지의 결과이다.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누구예요? 네, 소크라테스. 무지, 지 이야기죠.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누어진다. 오호, 결정적인 힌트네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특이점, 현상 속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계의 모습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 그리고 덕을 이분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구분하려고 했었던 사람. 요것만 기억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갑은 소크라테스입니다. 1. 갑, 소크라테스. 덕을 갖추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때요? 멋져. 이거를 한자말로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있는데 지덕복합일, 그죠? 지가 있으면 덕이 생기고 덕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 2번 갑. 선을 알면서도 악을 고의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보다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예문에 소개되어 있죠. 그죠?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누긴 좀 뭐하지만 이 표현의 의미도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하죠. 그죠? 다음 3번 선에 대한 무지는 악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때요? 이거는 갑의 의견 아닙니까? 그죠? 네, 요거 바로 답이 체크되네요. 그죠? 체크되네요. 그죠? 오오오, 지금 잘못하고 있죠? 예, 갑의 의견이고, 요거 취소요. 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지성적인 덕의 이야기가 있으니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가능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요때 무지라는 말로 제가 지금
보고 딴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갑에게도 의견은 맞고요. 을에게도 맞습니다. 이 표현. 4번 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품성적인 덕은 지성적 덕 없이도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 요 예문이 요런 내용의 예문이 잘 나오는데 요거 어때요? 여기 없이도 이 말이 틀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가 조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형태가 중용의 모습이었죠. 선후를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습관화되려면 품성적인 덕이 생기려면 지성적으로 머리로 어떤 것이 더 나을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표현을 선후는 따지지 말기로 하고 이 의미가 중용으로 표현되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조화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없이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오버된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품성적인 덕과 지성적인 덕을 나눌 필요조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빗나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풀이해보니까 그랬어요. 5번 갑을 덕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도 뭐 끄덕끄덕 할 만한데 머리 끄덕끄덕 할 만한데 필수적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살짝 오버한 느낌이 들죠. 그죠? 차라리 요 문장을 요 글자를 빼고 덕을 갖추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더 편안하고 좋은 문장이 될 듯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비껴가는 걸 찾으면 3번은 갑을 모두에 해당되므로 을에 대한 설명으로 괜찮고요. 5번 필수적이다 라는 말이 조금 오버한 감이 있지만 뭐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한 하고요. 4번이 없이도 이 부분이 확 비껴가는 느낌이 드네요. 4번을 선택하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네, 3번 문제이고요. 요거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요 문제가 오류로 봅니다. 오류로 보고요. 일단 그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는 1번과 2번이 동시 답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걸 설명해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예문과 선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눈에 탁탁 들어오게 이야기 쉽게 해놨습니다. 괴로움의 이야기, 그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 집, 한자를 알면 좀 편리하긴 하네요. 그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멸, 네, 그렇죠. 소멸에 이르는 길, 도 이랬습니다. 이러면 알겠네요. 고진멸도, 예,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길에 대한 이야기 중에 8개가 있죠. 8 정도. 사성제 8 정도에서 정견을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동양사상가라고 했으니 불교의 스카모니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거는 2번입니다. 1번이 왜 타당하냐면 출제자가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라라고 해요. 이게 삼법인의 뭐였어요? 제법무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계속 돌고 도느냐, 윤회하느냐 하면 무명과 집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이 괴롭냐? 괴로움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걸 윤회라고 해요. 왜 하느냐? 무명과 집착 때문에요. 그 무명과 집착의 한 요소가 제법 무아임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명이란 무지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제법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구, 사성제, 고진멸도, 팔정도에 대해서요. 그러니 현재 유래하는 과정에는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실체를 가졌다는
그 반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1번 문장이 윤회하는 과정에는 이거를 주어로 놓을 경우에 사람들이 무명하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 제법 무아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 이 선지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2번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을 연기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다. 마침 한자로 2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 보여지고요. 보다 더 하면 2번이 가장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 1번도 표현상 출제자가 착각은 하셨으나 그 의미를 따라가면 맞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세모 주고 싶습니다. 3번 중생은 생각이 아니라 몸과 입으로만 했는데 아우 미안해요. 이 몸, 입과 뜻의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 구, 의 세 가지 업을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습기예요. 습기.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악업 쪽에 속하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까지 이렇게 문제 내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아느냐를 이렇게 선지를 넣었어요. 별로 좋은 선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알고는 갑시다. 그 외우기까지는 뭐 그렇습니다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벗어나야 할, 버려야 할 세 가지 습기, 업, 악업이 있는데 그게 신구의 몸으로 짓는 집착과 무명, 그 다음에 입으로 거짓말을 한다, 뭐 포함되겠죠. 예,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업, 악업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의, 뜻으로 하는 그 지금 번쩍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오해할 것 같고요. 생각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를 선지에 넣었습니다. 너무 협소한 선지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4번 괴로움의 원인을 몰라도 번뇌와 애욕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걸 예문에 나왔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죠? 네.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 알아야 된다는 게 사성제 8정도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예문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무명을 벗어나야죠. 그죠? 무지한 걸 벗어나야 집착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번뇌, 괴로움, 집착을 애욕, 지나친 그 아끼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 스토킹? 네, 손을 댈 수 있다. 5번 8정도의 최종 목표는 바른 생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른 생활이라기보다는 깨달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죠? 해탈이나 뭐 열반이라 해도 좋겠고요. 여기까지. 다음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사회사상입니다. 사회사상. 사회사상이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발달사에 이어서 가의 사회사상과 가벌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그런데 나 부분을 보면 이상사회에 대한 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사상 첫 번째 다루었던 이상사회 이야기, 이상사회론, 이상사회관 이야기입니다. 갑 보겠습니다. 공산사회에 나왔네요. 그러면 마르크 쓰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공산사회, 공산주의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떠올려 보세요. 네, 좋은 단어 나왔죠? 노동.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이 본질이자 그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 수단으로 봤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노동으로부터의 자기 본질로부터의 소외를 넘어서서 인간 자체에 대한 소외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도입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토피아 나왔네요. 좋은 단어 나왔네요. 뭐의 이야기죠, 그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자 했던 취지, 뭐
정신적인 여가 활동, 노동은 하루 6시간만 뭐 열겠습니다. 우리 8시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갑은 마르크스, 을은 모구나 라고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갑.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하면 틀렸어요. 어디가요? 요거 속기 쉬워요.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요? 왜요? 마르크스는 국가, 정부 등등의 구조, 체계, 자본주의적 체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했어요? 국가가, 정부가, 제도가, 구조가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고 도와주는 눈찔끔 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업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예, 폭력혁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북한에도 국가가 있고 중공도 있고 러시아도 있었습니다만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의 국가는 부정의 대상입니다. 네. 되겠어요? 이거 속기 쉬운데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는 게 공산주의의 슬로건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표현 좋고요. 다음 3번 구성원들의 노동과 여가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 예문에 그대로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사치와 낭비가 없고 이 부분이 뭐겠어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진다. 사실은 모의 이야기 속에 검소한 사치와 낭비가 없다 이게 있는데 원문이 있는데 이 출제자는 그걸 안 넣고 이렇게 뺐네요. 하지만 위에 사유재산이 없기에 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진다. 이것만 봐도 추측이 가능하죠. 정신적인 가치가 중시. 그게 정신적인 오락가 연구 그 이야기겠죠. 그죠? 5번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 관련되지 않는다. 사적 소유. 예, 그죠?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생산수단의 공유화. 사유재산이 없다는 말. 그래서 공산주의, 공산어로 번역한다고 했어요. 예, 맞죠? 네. 그래서 속지 마세요. 1번 같은 국가, 정부, 구조, 제도 이런 말을 앞에 넣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폭력혁명 그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영역은 근대 서양 사상입니다. 쉽게 이번엔 다가올 것 같아요. 가의 갑을, 그 다음에 나의 갑 ABC, 교집합 이야기 나오는 형태입니다. 유형, 근대 서양 사상 영역, 유형은 이러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을 역시나 사상 각가지 못 찍더라도 어느 부류이구나, 무슨 주의구나 이 정도만 찾아가도 좋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이기에 행복의 정진 여부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행복은 쾌락을 나왔네요. 쾌락이고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공리주의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저기 에피쿠로스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그러면 공리주의겠네요. 그 중에 벤당과 밀 중에 누구요? 네, 밀입니다. 밀. 갑은 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경향성이라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단어를 넣었어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정진하는 행위가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 아이고 중요한 말 나왔네요. 의무.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한 명밖에 없죠. 의무론 칸트요.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칸트의 정언 명령을 두 가지를 이루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 타당한 입법 본리가 되도록 하라. 경륜이란 말은 선의지. 입법 타당한 보편성이죠. 네.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두 가지 이오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A. 갑만의 입장, B. 갑을 교집합, C. 을만의 입장. 1번 A.
밀만의 입장입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일수록 쾌락의 양은 항상 반복되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표현 적절하지 못합니다. 아까 물에 빠진 경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출하는 경우. A.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동기와 결과 모두 no. 선의지, 마음속에 있는 동기 칸트입니다.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질이든 양이든 계산된 값이 큰 것, 결과죠. 모두가 아니고 결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죠. A만의 입장은 A에 해당되는 것은 간만의 입장은요. 네. 결과 내에서 양이냐 질이냐는 또 별개의 부분이겠지만 B. 교집합입니다. 행위자의 행복을 낳지 않는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행위자의 행복을 낳지 않는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어때요?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경우, 내가 죽는 경우에 행위자 도와준 나에게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행복이, 쾌락이 제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칸트에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난 하기 싫은데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의무감에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나는 제로죠. 그죠? 그러면 내 행동에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칸트는 선의지의 경륜이라고 했으나 내가 의무감에 휩쓸려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다음 B. 교집합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어때요? 그 예문에 있다며요. 그죠? 그죠? 예문. 다음 C.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율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칸트 했는데 여기서 의무하고 자율인데요. 칸트 이야기 정은 명령 1번을 자세히 보면 이해를 해보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는 바라지 않지만 의무감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가슴이 쿵쿵 뛰어서 보편적인 그 과정을 찾아서 가는 경우에 이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문 넣는 사람에 따라서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례를 있는 쪽으로 제시를 하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애매하나 이 지문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애매하게 설명을 해요. 아까 사례를 살짝 기억해 보세요. 반박 가능하죠. 그죠? 네. 요 부분도 없다. 이렇게. 이거는 예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3번이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고개를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 더 헷갈리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4번과 5번에 대한 이해가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네, 여기까지. 다음 지금 시간이 33분이네요. 제가 40분에 땡 할게요. 10문제까지 목표로 했으나 앞에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제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6번 이제 영역이 고대 동양 사상입니다. 형식은 예문과 이렇게 선지를 골라내는 익숙한 형식이네요. 보겠습니다. 갑. 배우면 날로 지식이 늘어나지만 돌을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다. 성인은 정치함에 있어서 언제나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게 만든다. 이거 누구야? 첫 번째 문장 이게 대표적으로 요거는 도덕경 속에 있는 문장을 장을 번역한 거고요. 요거를 익혀두는 것도 좋겠어요. 이때 배운다는 거는 일부러 일삼아 인위적으로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늘어나지만 무의자연 같은 뜻이죠. 도라는 게 노자에게서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무의자연 부분은 줄어든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문장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잘 나오는 문장이고요. 이 뒷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자 또는 도가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부분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하면 도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순자인가 공자인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한 말 요게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게 많이 나왔던 말인데 지금 소개되네요. 이 말입니다. 이 말. 네. 이 공자의 말입니다. 공자의 말. 네. 1번 갑, 노자, 겸허와 부쟁, 물 나왔죠. 그죠? 덕을 갖추려면 예의를 배우고 노노노노노노노. 요때 예의라 하면 인위적 예의겠죠. 그죠? 인위적 예의. 예의를 배우고 있게 된다. 공자적 표현이고요. 요 앞뒷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 갑, 노자입니다. 도를 체득한 자는 자기가 인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 맞아요. 노자 도덕경 원문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원문에는 무위이 무불이라 했습니다. 무위를 하면 이루지 못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그거를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풀이를 했죠. 그죠? 예, 내용상 틀린 표현 아니고 맞습니다. 가백이. 다음 3번 법령과 형벌만을 근본으로 삼아서 요 표현은요 만으로 하면 그 춘추 전국시대 구체적으로는 진나라 이전의 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 법가의 사상이죠. 법가의 사상. 네. 법가의 사상 한비자를 대표자로 하는. 네. 우린 배운 적 없고요. 전혀 예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 어진 사람은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혹시 이거 딱 떠오른 사람 있어요? 시비뿐만 아니라 신분, 그리고 천하고 고귀한 것, 귀천 그런 걸 분별하지 않는다. 신분을 분별하지 않는다. 모두 사랑한다. 예. 목가의 겸애를 이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목자의 겸애, 예문과는 관계없지만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갑을 상실한 도를 회복하지 않고는 인의를 구현할 수 없다. 참 애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인의를 구현하자는 것은 공자의 이야기겠죠, 그죠? 네. 그리고 노자도 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표현이 참 제가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설명하기가 난감한데 예, 정리합시다. 노자는 도를 상실했으니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이라는 게 생겼으니 인의 예지가 생겼으니 도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고 본 게 노자이고요. 여기 노자이고요. 그다음에 인의의 구현, 노자 귀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인의의 구현, 특히 인의 구현을 강조했던 사람이 공자죠. 그래서 따지자면 반반 이렇게 맞고 들리고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표현, 아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분 단어로 선택한다면 2번이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9분인데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못했던 7, 8, 9, 10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네,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